나와도 될까요? 네, 여러분과 좀 더 가깝게. 예. 인사드리기에서 처음, 뭐, 얼굴은 뵀는데, 이게 앞에 순간 처음이라서 인사드리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빅브라더라고 그러고요. 일본어로 오야붕이라고 그러고, 네, 중국어로 따거라고 그럽니다. 네. 제가 이 조찬 포럼 와서 이렇게 되게 수준 높은 강의를 되게 잘하신다. 발제를 되게 잘하신다. 되게 놀랐는데 막상 제가 발제를 하려니까 되게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담이 되나 했더니 이 30분 만에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강의와 코칭하는 걸 업으로 하는데 강의는 최소한 단위가 1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시간당 강사를 매기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발제는 30분 만에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내가 1시간 해야 될 분량을 30분 만에 전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프레셔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로서 관계와 성과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런 주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리더십을 개발할까. 그래서 뭐 우리 대표님들이 뭐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대표님 한 분 한 분한테 배워야 될 그런 분들인데 좀 뭔가 한 가지 전달한다면 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하나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기본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저 옆에는 이제 챗GPT한테 이제 리더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기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딱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냥꾼 저런 이미지 나왔고 모자에다가 리더라는 이름만 하는 이렇게 글자만 적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요새는 강의하기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딱 이렇게 장표를 만들기가 편해져갖고 그렇게 했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오늘 리더십의 5단계 중에 4단계가 인재 육성에 대한 건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해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재생산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생산하는 리더가 될 건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중에 눈에 띈 게 하나 있었는데요. 2024년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95년 통계 조사한 이후로 최초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IMF 위기가 몇 년이었죠? 네, 97년 12월. 네, 97년 12월이었고요. 그때도 이제 자영업자가 폐업한 숫자가 100만은 넘지 않았는데 95년에 이제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100만을 넘었다고.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위기 시대에 리더십이 더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교육에서도 예전에는 좀 분위기가 좋고 그럴 때는요, 조직 문화 이런 얘기 하고요, 성과가 안 좋고 그럴 때는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리더가 네가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리더십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더십이 관계와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점심에 만난 대표님도 뭐 자산운용사를 좀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팀장님 한 분이 부하를 한 명 뽑았는데 직원을 붙여줬는데 매년 나갔대요. 5년 동안.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지금 사람을 키우려고 붙여주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갖고 계속 나가고 올해는 아예 직원을 안 뽑아줬대요. 왜냐면 작년에 마지막 5번째 직원이 나가면서 자기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해갖고 올해 또 직원을 붙여주면 만약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이 사람이 진짜 나갈 것 같아갖고 올해는 그냥 혼자 좀 해보고 네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직원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런 거 이제 어제 만나서 그런 고민을 들었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뭐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와 성과라는 게 되게 모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만 낸다고 사람을 키우지 못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게다가 또 관계는 좋은데 성과가 안 나면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한 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면 3층 건물에 맞게 깊이를 팔 거고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라면 10층짜리 건물을 맞게 지하를 파듯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관점으로 바라보다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왜
메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이해하는데 이렇게 뭐 욕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글래셔 욕구 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이렇게 좀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있지, 저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5단계는 뭔가 오늘 좀 같이 나눠볼 거고요. 현대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현대인들은 저 욕구 5단계 말고 또 다른 욕구가 있답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와이파이하고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 존 맥스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존 맥스웰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라산이나 설악산이나 지리산 이렇게 한번 가보잖아요. 여러분이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존 맥스웰입니다. 존 맥스웰은 지금까지 뭐 80권 이상의 책을 썼고요. 우리나라에만 존 맥스웰이 책이 번역된 게 수십 권이고요. 그리고 50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서 3,400만 부가 책이 판매됐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3,400만 부면 그냥 책 한 권에 1,000원씩 인쇄를 받았다 그러면 340억을 번 거예요. 책만 팔아갖고. 예. 그러니까 이제 책만 팔아서 아마 건물을 몇 개 올리셨을 뭐 이런 분이고요. 180개국에서 한 600만 명의 리더를 훈련시킨 전문가로 얘기를 하고, 존 맥스웰의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5레벨 리더십이라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요 저서는 뭐 사람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책도 좀 베스트셀러로 유명했고요.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그 전 세계에서 한 4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중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렸답니다. 저 책이. 예. 그러니까 리더십 불변의 법칙, 리더십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강조한 책인데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불변의 책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뚜껑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뚜껑의 법칙은 뭐냐면 조직의 성과는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아무리 커도 위에 이제 면적이 좁다면 병목 현상이 생겨서 병에 콜라 같은 걸 부을 때 생각해 보면 병목이 좁아지면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리더십의 레벨이 높아도 내가 뭐 실력이 많아도 리더십 레벨이 높지 않으면 딱 그만큼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성장 속도는 리더의 성장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피터 드러커가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직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make common people achieve uncommon performance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성과를 내는 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개고생이 들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걸 누가 해내냐? 결국은 리더가 하는 거죠. 예. 평범한 사람들이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각 사람들의 장점을 잘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꿈과 희망과 욕구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어떤 조직의 목표에 얼라인시켜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리더가 하는 역할이겠죠. 예. 그래서 아이젠하워라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끈 데 큰 기여를 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이분은 뭐라고 리더십을 얘기하냐면, 리더십이란 당신이 원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하는 기술. 예.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 장표를 보여드렸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일 수 있죠. 근데 결국에 리더십이라는 거는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밑에 사람들을 부린 사람이냐, 아니면 본인도 성장하지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시간의 검증이 말해줄 거고요. 그래서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리더는 해야 할 일을 구성원이 하고 싶고 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다. 이게 리더가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밑에 파란 줄. 자, 리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는 해야 할 일을 구성원이 하고 싶고 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5단계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이제 5단계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5단계로 나눴고, 모든 이제 리더십의 여정이 이런 루트로 가더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내가 이런 커리어 루트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어떤 커리어를 계획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구나 이해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위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수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제가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리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리더 지위를 얻은 거죠, 지위. 예. 그래서 딱 옛날에 우리가 리더를 생각할 때 SSKK라고 표현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이런 게 1단계 리더십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옛날에는 성과를 내는 게 쪼갈기라고 표현해요. 쪼갈기. 쪼갈기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성과를 내는 방식이 쪼갈기인데요. 쪼고 갈구고 귀찮게 하고 이러면 성과가 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회사는요 토요일마다 임원들이 나와서 매달 회의하거든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나와서 이걸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뭐 은행도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임원들을 토요일 오전마다 3시간씩 회의를 하는데요. 2시간 반을 CEO가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2시간 반 동안 욕바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 정말 우리가 왜 나와서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이런 걸 겪어야 되나, 이런 거를 얘기한대요.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리더가 이렇게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쪼고 갈고 귀찮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관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신뢰 구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조직에서 뭐 리더십 교육 이런 거에서 이제 화두가 원온원이라는 거죠. 원온원. 1대1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퍼스널 라이프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부모님은 어떤지, 애들은 잘 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인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성장과 성과 향상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과 리더십이고요. 성과 리더십은 이제 조직의 성과 창출을 통해 사람이 따르게 하는 이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분위기는 좋은데 성과가 안 난다면 오래 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성과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과를 내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성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번아웃 되는 직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좀 뭔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그럼 또 이제 요 단계,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인재개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성원들을 리더로 성장시켜서 이제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가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키웠고 그 12제자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7월 첫 주에 일주일 동안 방글라데시에 갔었는데,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요새 예수제자학교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 중에 중요한 과정은 이제 그 아울리치를 일주일 동안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방글라데시 갔었는데 정말로 거기 선교사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데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 차로에 차가 다니는데 차가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그다음에 왜 릭샤라고 자전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페달 밟고 사람 태우는 거잖아요. 릭샤가 다니고요. 그리고 CNG라고 오토바이에 이렇게 지붕 덮어갖고 하는 그게 다니고, 이제 횡단보도도 잘 없어갖고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엉켜갖고 막 진짜 차하고 버스가 가고 릭샤는 또 막 이쪽으로 오고, 릭샤는 방향이 없더라고요. 이게 차는 방향이 있는데 릭샤는 뭐 자기 편한 대로 아무 데로나 들어와요. 그 중간중간에 오토바이가 들어오지, 순간적으로 빵빵거리지, 어찌나 막 운전해서 빵빵거리는지. 동남아시아에서는 자동차의 기능 중에 이 크락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크락션을 하도 눌러대갖고 내가 가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하고, 남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운전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릭샤나 CNG 이런 것들이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접촉사고 나면 이렇게 동태일 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운전기사를 두거나 안 그러면 우버 택시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버스는 너무 열악해갖고요. 버스 타기도 쉽지 않고, 정말 뭐 이동하나도 참 쉽지 않은 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해갖고,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막 애들이 와갖고 우리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이거를 이제 현지 말로 하는데,
애들이 그걸 막 찬양하는데 막 수십 명이 그걸 이렇게 약간 떼창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얘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정말로 이게 현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걸 텐데 그런 걸 정말 잘 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는 우리가 이제 뭐 구루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한 분야 이제 그 분야 전문가가 돼서 이 분야까지 올라간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검증된 리더십과 이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리더십과 인품으로 존경받는 수준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R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1단계는 right. 내가 네 상사니까 딱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겪죠. 예, 군대에서 딱 계급이 깡패라고 상사가 시키면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남자들 다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건데요. 네. 그리고 2단계는 관계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하고요. 3단계는 성과 리절츠를 만들어내는 거고 4단계는 리프로덕션 이제 인재 개발이 되는 이제 재생산이 되느냐 마지막은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수준이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조별로 토론할 때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나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리더십 단계에 대한 통찰을 나누면 한 단계 올라가더라도 이전 단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 리더십이나 성과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관계를 버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단계 성취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이 요구된다. 한 단계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 그리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끌기가 더 수월해진다. 예, 영향력이 올라가고 효과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왜 이렇게 대기업에 보면 이렇게 한 회사의 CEO를 하다가 나중에 여러 다양한 계열사의 CEO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업종은 정말 인더스트리 전혀 새로운 분야지만 리더십을 딱 이제 경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를 가서도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향력과 효과성이 올라가는 거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더 크다. 그래서 기하급수적 성장과 성과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는 리더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할이나 조직을 바꾸면 리더십 단계도 바뀐다. 내가 역할이나 조직을 바꾸면 내가 뭐 이전엔 4단계 리더였다가도 새로운 조직에 가면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2단계로 시작하는 거고 내가 그리고 똑같은 우리 팀 안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 김민기 대표님하고는 4단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태영 대표님은 2단계일 수도 있고 이 팀 안에서 사람하고도 관계가 다르다. 예, 이 사람은 4단계, 이 사람은 2단계, 이 사람은 1단계 그런 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단계대로 올라갈 수 없다. 예, 리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왜 성경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같이 어울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호삼지에는 정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되게 좋은 모임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팀원마다 리더십 단계가 다르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1단계 리더십의 특징을 보면 이제 직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직의 목표에 연계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에 연계시키고 지속적으로 탁월성을 추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대 이상을 일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그 관계 리더십에서는 긍정적이 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요.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어지럼증이 와갖고요. 이제 좀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지럽다고 막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더라고요. 막 벽 짚고 화장실 가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병원 간다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제 아들 둘하고 모아갖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아픈데 이게 어지럼증이 낫고 이제 회사에 다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엄마가 낫는 게 중요한 거지. 낳고 회사를 가는 게 중요한 거냐? 갑자기 되게 이게 쪽팔리더라고요. 아빠는 엄마가 낳아서 회사를 가는 걸 이거를 회복으로 보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라 엄마를 존재로 보고 엄마가 낳는 게 중요한 거지 회사를 가는 게 중요한 거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쑥스러웠든지. 예. 그래서 이게 대상으로 볼 거냐 이제 존재로 볼 거냐?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당신에게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윈윈할 수 있는 일을 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에게 필요한 3가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실무자일 때는 업무 능력이 테크니컬 스킬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게는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임원이 된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개념화 능력,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다. 그러니까 뭐 마케팅 임원이다 그러면은 뭐 다음 분기에 뭐 북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뭔가 예측을 하고, 그럼 우리가 마케팅, 그러니까 세일즈가 어느 정도 될 거를 예측을 하고 R&D 얼마를 투자할 건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건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스킬. 그래서 그 미국의 카네기 멜론 공대라고 이제 공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공대인데, 카네기 멜론 공대 출신들 CEO들에게 당신이 성공하는데 기술적 전문성이 몇 프로의 영향을 준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이 한 15%예요. 15%. 한 15%가 내가 어떤 배운 전문성이었고 85%는 결국엔 휴먼 스킬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성과 리더십에서는 성장을 해서 비전 선언을 만들고요. 뭐 조직에 가서 이제 제가 뭐 코칭하고 하면 이제 회사들 가서 이런 거 만드는 거 도와드립니다. 일단 조직이 한 방향 정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성과를 위해서 나부터 모범을 보이는, 모든 위대한 변화들은 보면은요 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부터.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그 유명한 말 했었잖아요. 신경영 할 때. 예. 아내와 그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예. 그리고 본인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건희 회장의 당시에 스킬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킬을 하나, 근데 새로운 걸 배우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시도하기 위해서 스킬을 배웠는데, 넘어지면 좀 이렇게 쪽팔리고 하니까 슬로프 하나를 통으로 빌려갔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예,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이렇게 스킬을 배웠다, 강사한테 스킬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부터 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일을 하고, 모멘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변화를 추진하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경력 초기에 어떤 컨퍼런스를 간 거예요. 이제 뭐 부동산 개발업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되게 업계의 전설적인 분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남출, 우리 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로 하면 되게 업계 전설이신 거예요. 정남출 대표님이.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그 업계에 정말 아주 유명하신 분이어갖고, 되게 이분이 정리정돈이 깔끔한 분이어갖고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서 정리정돈을 너무 잘했대요. 근데 우리가 정리정돈만 잘해도 자재를 훨씬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구를 뭐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비용이 절약되고 또 공기가 단축되고 일을 제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뭐 공사 현장을 맡으면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짧게 하고 수익도 잘 내고 해서 되게 업계에서 전설이 됐고, 그래서 돈을 잘 벌었고 회사를 성장시켰고, 이 회사를 나중에 판 다음에 엑시트를 해갖고 이분이 이제 진짜 막 요트 사고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몇 년 그렇게 놀다 보니까 다 놀아도 이거 다 무의미하다, 이제 다시 일이 하고 싶다 그래갖고 10년 만에 다시 컴백을 했대요. 10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분의 회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정남출 대표님. 잘 안 됐대요. 뭐였냐면 10년 전엔 잘 됐는데 이 모멘텀을 잃었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웅진 코웨이가요, 윤석열 회장이 코웨이로 성장해갖고 이거를 그룹이 됐는데, 나중에 그룹이 어려울 때 코웨이를 팔았고요. 나중에 돈 벌어서 코웨이를 샀거든요. 근데 막상 코웨이를 다시 사서 코웨이가 잘 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또 모멘텀을 잃은 거예요. 예전에 코웨이를 할 때는 이제 렌탈 방식이라고 해서 히트를 쳤는데, 다시 할 때는 뭐 SK나 LG나 대기업들이 다 경쟁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강조하는 거였고요. 리더십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네이비실이 이제 특공대조로 유명한데, 이제 그 훈련 중에 뭐 해병대를 보면 이렇게 그 고무보트 달고 이렇게 막 모래사장 갔다 오고 이런 거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네이비실에 훈련 오는 사람들을 키로 쭉 세워갖고 그냥 키 순으로 이제 팀을 짠답니다. 왜냐면 이게 어깨 높이가 비슷해야 이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키 높이로 이제 팀을 짜는데, 한번 이 교관들이 한번 재미난 실험을 해본 거예요. 24개 훈련하는데 1등 팀하고 꼴등 팀에 한번 리더를 바꿔보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래서
1등 팀의 리더를 꼴등 팀에 보내고요. 꼴등 팀 리더를 1등 팀으로 보냈습니다. 1등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꼴등이 됐을까요? 예. 꼴등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4주 후에요. 1등 팀은요, 2등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만들어 놓은 그 위닝 스피릿, 이런 분위기는요, 유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2등을 했고요. 꼴찌 팀은 1등이 되더래요. 예. 그래서, 정말로 리더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 리더십 4단계에서는 사람들을 개발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요. 당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게 중요하고,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파레토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80대 20에서 내가 중요한 20%에 집중할 때 80%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에서 상위 20% 리더들을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해라. 제가 뭐 코칭하고 그러면 만나는 분들에게도 당신에게 중요한 20%가 누구냐 골라봐라. 예,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에 집중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위 리더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그래서 뭐 어떤 뭐 교육이나 세미나나 좋은 게 있으면 그런 데를 보내기도 하고요. 같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리더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추종자를 개발시키는 리더가 될 거냐, 리더를 개발시키는 리더가 될 거냐. 한국 정치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이게 팬덤은 있는데, 팬은 있는데, 리더를 안 키운다는 거. 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가 안 보인다는 거. 이게 내가 커야지 경쟁자들을 가지고 나만 큰다는 거예요. 리더를 안 키운다는 거예요. 팬만 만들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추종자를 키우는 리더는 상태가 불안정한데, 리더를 키우는 리더는 안정되고요. 비전도 비전보다 자신이 더 큰 사람이 이제 추종자를 개발시키는 리더고요. 리더를 개발시키는 리더는 자신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관심은 추종자를 개발시키는 리더는 이기적이고, 리더를 개발시키는 남에게 대한 관심 이타적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자연스러운 지도자고, 학습된 지도자. 우리가 뭔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배워서 실천하는 거라고. 예. 우리가 뭐 보디가드 이런 것도 누구를 뭐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런 게 뭐 총알이 날라온다고 그러면 피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총소리를 듣고 내가 몸을 던질 수 있는 거, 이런 게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은 타인들이 칭찬해 줄 때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리더를 키우는 리더는 타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기쁨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맥셀하는 말 중에 성공은 내가 나에게 가치를 더할 때이고요. 영향력은 내가 남에게 가치를 더할 때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가치를 더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남에게 가치를 더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코치님은 대기업 CEO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리더들의 더 큰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의 모토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을 키우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당신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Your success is my mission. 그리고 그 미션대로 살아가시더라고요. 빌 캠벨이라고요.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분의 오늘 장례를 치게 됐는데, 우리가 별로 못 들어본 사람인데 이분의 장례식에 우리가 내노라는 기업들의 CEO들이 다 온 거예요.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부터 해갖고 아마존의 CEO도 제프 베조스도 오고요. 뭐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오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죽은 거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빌 캠벨이라는 코치가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닉네임이 영어 제목은 트릴리언 달러 코치예요. 트릴리언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예, 1조 달러고요. 예,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이분이 코칭하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을 합하면 1000조가 된다. 이래갖고 닉네임이 트릴리언 달러 코치였어요. 예. 근데 이분은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준 사람 중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 사람이 몇 명이냐. 예. 내가 도움을 준 사람 중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성공의 기준으로. 예. 그래서 저도 코칭을 통해서 만나는 리더분들에게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제가 한 번은 국세청에 있는 뭐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코칭으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몇 년 후에 TV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코칭으로 만난 분이 나오는 거예요. TV에. 이분이 왜 나오지? 보니까 청문회에 나오신 거예요. 요즘 청문회 시즌인데 청문회에 나가고 청문회를 통과해갖고 아무튼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됐었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내가 맨날 이렇게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TV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고요. 예. 마지막 5단계는
이제 그룹 리더십은 추종자들은 희생적인 충성심이 강하고요. 많은 사람들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고요. 우리가 리더십은 바톤 터치 게임 같다고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다음 주자에게 얼마나 이게 바톤을 잘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만 잘 달리는 게 의미가 없고 다음 사람한테 이게 바톤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당신 세운 리더들의 성공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당신은 조직을 초월해서 영향을 주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글라데시 갔다가 방글라데시가 작년에 잘 모르시는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방글라데시가 우리로 치면 민주 항쟁 같은 게 작년에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작년에 1000명이 넘게 시위하다 죽고요. 몇만 명이 다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총리가 시위대가 총리 공간에 들어갔는데 이걸 경찰이 막지 못해갖고 총리가 헬기 타고 인도로 도망갔고요. 지금 과도 정부를 맡고 있습니다. 과도 정부를 맡고 있는데 과도 정부의 수반을가 하고 있느냐? 그라민 뱅크라고 예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해줘갖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지금 과도 정부의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총선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글 학교에 갔는데 방글라데시 한글 학교에 갔는데 여기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 이런 걸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임이다. 문화임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있기 때문이다. 예. 김구 선생은 진짜 뭐 한 100년 전쯤에 한국의 미래를 딱 예측하고 우리가 문화 부국이 되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문화적으로 이제 이제 최근에 내일 개봉하는 킹 오브 킹스도 한국이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미국을 강타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내일 영화를 개봉하고요. 학습의 원천이 어딘가 보니까요. 70대, 20대, 10을 얘기하는데 학습과 성장의 원천은 70%는 실무에서 오고요. 20%는 상호작용,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오고 10%는 교육과 독서를 통해서 오더라. 그래서 그룹 리더들은 이 현장을 항상 강조한다는 거로 현장에서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로서 성장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서밋이랑 어떤 행사에 갔다가 그때 이제 그 강사님 해줬던 얘기였는데 제 개인적으로 실천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독서. 예, 그래서 한 분야의 책에 100권을 읽으면 국내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고요. 자기 분야의 책에 한 500권 정도를 보면 글로벌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은요, 끊임없이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워크샵, 석방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멘토나 전문가들 교제하려고 하는 거, 나보다 나은 리더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형식집뿐만 아니라 안무지까지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놀부 부대찌개 만든 오진건 대표님 이런 분이 그 강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한 6개월 정도 일해보고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는 권하기를 2년은 식당에서 일해보라고 권한대요. 한 2년은 일해봐야 식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뿐만 아니라 되게 비수기 때 성수기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안목지까지 배워야 그걸 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더 역할을 직접 수행해보는 게 80%의 중요성이다. 리더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가 해봐야 정말로 사람들과 리더 역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소통하는 게 어려운지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테이블별로요. 현재 본인의 리더십은 몇 단계에 있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리더십을 한 단계라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조장님의 그 인도하에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